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세의 여성입니다. 원래 연애에 관심이 있었는데 한 번, 두 번 실패로 끝나다 보니 결혼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일을 열심히 해서 제 사회적 경력과 재력은 잘 쌓아놓았죠. 그러던 어느 날 소개를 받아 외모 훈훈하고 훤칠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느낌이 팍 오더라고요. 전 아무리 능력 있고 똑똑하고 집안 좋은 남자라도 외모가 저하고 안 맞으면 만나볼 생각도 안 했고 설사 만나도 금방 정리를 하곤 했었죠. 그런데 이번엔 제대로 인연을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의 내실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면을 중시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당시엔. 저희 집안은 평범했고 제가 자수성가해서 풍족하게 살고 있었고 저희 집과는 달리 남친의 집은 맞벌이를 하셔서 비교적 넉넉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납이 거듭될수록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종종 일어나곤 했죠. 남친의 타고난 성격이 알뜰한 건 알겠는데 유독 데이트에 돈을 쓰지 않는 겁니다. 처음엔 설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상습적이더군요. 본인이 밥을 살 땐 부대찌개나 순두부 정도로 사고 가까운 커피 전문점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씩 마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밥을 사는 날에는 굳이 비싼 레스토랑에 가는 거예요. 그것도 꼭 정식 코스만 먹더군요. 초밥집도 회전 초밥집에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꼭 오마카세 하는 집만 가는 사람이에요. 누가 보면 평생 잘 사는 집 아들인 줄 알았을 겁니다. 저는 처음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남친이 능력이 없냐면 연봉도 많이 주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거든요. 정년 보장도 되고 꽤 알아주는 직장이었어요. 저도 다국적 기업에 다니면서 괜찮게 살곤 있었지만 저보다 많이 버는 남친의 행동이 너무 얄미운 겁니다. 거기다가 더 열이 받는 건 만나게 되면 꼭 저더러 데리러 오란 말을 했습니다. 제가 외제차를 몰거든요. 직장이 자동차 회사라서 직원가 할인이 있었기 때문에 저렴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남들 보기에 외제차 타고 다니는 여친이 자랑스러웠겠죠. 그래서 술 마시면 대리운전을 안 부르고 꼭 절 부르는 겁니다. 이래저래 저에게 짜게 굴고 빈대 같은 집만 골라 하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앞으로 잘하겠다면서 붙잡더군요. 하도 애절하게 붙잡길래 그래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하는 마음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얼마 동안은 호텔 가서 뷔페도 사주고 출장 다녀와서는 웬일로 명품 가방도 사주길래 이제 뭘 좀 느꼈나 보다 했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에 충격을 받아 잘하는 건지 아닌지 몰랐지만 어쨌든 이번엔 좀 지켜보자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두어 달 지나니까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서 저더러 집을 반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프로포즈를 한 것도 아니면서 무슨 집을 반반 해오라니 진짜 여기 방언처럼 나오더군요. 전 결혼 생각 없고 그런 사고방식이면 이만 끝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안하다면서 자기가 말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듣기엔 절대 실수가 아니었거든요. 지금까지 이 사람을 봐온 결과 손해보는 짓은 절대 안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전 그 사람과의 만남에 지쳐갖고 이젠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 가는 곳에 돈 간다고 선물 사준다고 가서도 흥정을 하는 인간이니 오죽하겠어요. 연락이 와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를 봐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질린 거죠. 부모님이 주선하시는 맞선이나 볼까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남친의 어머니가 저희 직장 근처에 오신 거예요. 전 무척이나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예고도 없이 나타나실 수가 있는지. 근처 커피숍에 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저한테 사과를 하시면서 집은 준비되어 있으니 몸만 오라는 겁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내 아들이 철이 없어 그런 모양인데 우리 돈 모아놨고 걱정 안 해도 된단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자식 교육 못 시킨 우리가 미안하다. 그러시는데 더 머리가 아프고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걸 어쩌나 싶고 어머니는 한사코 본인을 만났다고 남친에게 알리지 말아달라면서 부탁을 하는데 참 난감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는 겁니다. 일단 남친을 만나보고 결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집 근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서운했던 점을 다 얘기했어요. 특히 돈 문제에 관해서요. 남친은 자기가 잘 몰랐다면서 단점을 고칠 때니까 결혼을 추진하자는 거예요.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여태껏 남친의 단점이 너무나 크게 보여서 속상했는데 앞으로 절대 그럴 일을 만들지 않겠다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손에 끼워주며 프로포즈를 해오니까 그동안 사귄 적도 있고 또다시 누군가 시작하는 게 그 당시엔 까마득하기도 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서운하지 않게 늘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남자의 말에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서 볼을 꼬집어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동안의 걱정을 씻은 듯이 있게 해주는 그의 말 한마디가 저를 움직이게 한 겁니다. 그렇게 남친의 집에 가서 인사도 하고 저희 부모님을 정식으로 만나 교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결혼까지 탄탄대로라고 믿었는데 그게 참 저의 순진한 착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상견례를 하고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고급 웨딩홀 스케줄이 워낙 빠듯하다 보니 6개월 후로 예약이 되었죠. 전 그 후로 다투거나 마음 상할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었던 거죠. 여튼 아파트를 보러 갔는데 27평형을 점찍어 전세로 가겠다고 하더군요. 차라리 소형 평수를 사는 게 낫지 않냐고 했더니 아이들이 생기면 집이 많아지니 큰 집이 좋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33평을 살 만한 예산은 없고 하니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예단과 예물은 고급으로 하자면서 집은 자기가 준비할 테니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더군요. 전세금만 3억이 넘었으니 저야 최대한 생각해서 예단 5천만 원을 생각했습니다. 더 가져갈까도 생각해봤는데 지참금 형식으로 갖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 부모님과 입을 맞추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말씀드리니까 흔쾌히 알겠다고 허락을 하셨고 이때만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단을 보내고 통상적으로 반을 돌려받을 거라 믿었는데 그런 것도 없고 제 꾸민비나 그 외에 들어가는 것들은 아무것도 주시지 않더군요. 혼수로 받으실 목록은 몸만 오라던 것과는 달리 오목조목 적어준 쪽지를 남친을 통해 보내셨는데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준비한 아파트가 전세가 아니고 월세였다는 것을요. 집에 누수가 있어 집주인과 연락을 해야 하니 부동산에 들렀는데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 80만 원을 내고 살아야 하는 집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어떻게 몰랐냐며 어이없어 하시더군요. 전 완전히 속았던 거예요. 우리 집안까지 말이죠. 더 웃긴 건 저에게 프로포즈할 때 주었던 다이아 반지는 큐빅이더군요. 이건 지금 생각해도 어이없고 얼굴이 붉어지는 일이네요. 그 반지알이 갑자기 빠지길래 주얼리샵에 갔다가 알게 되었는데 집부터 반지 하나까지 다 완전 가짜라는 것에 배신감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속일 수 있는지 정말 남친을 죽이고 싶었어요. 이제라도 알게 된 거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파혼은 뭐 예정된 수순이었죠. 저희 부모님도 충격을 받아서 어머니는 대상포진까지 걸려 알아누우실 지경이었으니까요. 남친은 잘못했다면서 널 사랑해서 그런 거다라며 다 얘기하려고 했다는 둥 변명을 늘어놓는 겁니다. 제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젠 부하가 침을 다 못해 화병이 날 지경이었어요. 아, 넌 인간도 아니야. 쓰레기 같은 놈. 저리 꺼져. 전 참다 못해 남친의 얼굴을 있는 힘을 다해 가격했습니다. 저 그동안 운동 좀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쌍코피가 줄줄 흐르더군요. 이제라도 헤어진 게 조상님이 날 도왔구나 싶어서 상이라도 차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 이후 전 악몽 같은 시간을 견디기 위해 운동도 하고 심리치료도 받고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데 엄청난 노력이 들었던 거죠. 1년이 지나고 나서 겨우 살만해졌는데 우연히 전남친이 약혼을 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세상에, 상대는 저하고 같은 대학을 나온 후배더군요. 아니, 이 모든 게 가짜인 인간에게 넘어간 여자가 또 하나 있다는 게 참 씁쓸하기도 하고 이놈 그냥 곱게 두기엔 제 성질상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 대학 후배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직장은 달랐지만 동문회 네트워크가 있어서 누군지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한 다리 건너 인맥을 이용해서 어렵게 그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친구 이름을 들먹이자 절 편하게 느꼈는지 그 여자가 저에게 혼사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사람은 역시 변하지 않는 걸까요? 저에게 했던 수법으로 또 그녀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커플링을 받았다고 끼고 있는 반지를 보석성에 같이 가서 물어보니 역시 큐빅을 박아놓았더군요.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이미 다이아인 줄 알았던 게 큐빅이라는 걸 안 그 여자는 넋이 나간 듯 했지만 한마디 더 해줬습니다. 내 동생 같아서 해주는 얘긴데 지금부터 잘 들어.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시작될 거야.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지 않겠어? 하면서 그냥 전남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폭로해버렸습니다. 그녀는 통곡하면서 이를 갈더군요. 그리고 제 손을 붙잡고 고맙다는 말을 연신하면서 자리를 떴어요. 얼마 되지 않아 그렇게 파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안도했죠. 한 명이라도 구한 게 어딥니까? 나중에 그 여자 후배에게 연락이 와서는 고맙다고 하면서 자기 부모님까지 가서 정말 후드로 패고 한바탕 아주 난리를 떨었다고 하더군요. 결혼식 올리기 전에 자신에게 알려줘서 정말 자기 인생을 구해줬다고 조만간 자신의 부모님이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했다면서요.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후배에게 사실을 폭로하고 또 한 번 그 인간에게 복수하게 되었다 생각하니 상처는 옅어지고 저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사람을 볼 때 외모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남자를 보게 되었고요. 정말 배운 게 많은 시간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전 지금 열심히 직장을 다니며 정직하고 건실한 남자를 만나 예쁜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